감소가 3년 만에 51만 명 선으로 떨어지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구 증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24억여 원으로 1년 만에 50%나 올라 황제 연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가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인구가 3년 만에 51만 명 선으로 떨어졌고 평균 연령은 2세 높아졌습니다. 인구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포항은 50만 명이 무너지면 그동안 부여받았던 행정적 혜택을 잃게 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정점이던 포항시 인구는 3년 2개월 만에 6,300여 명 줄었고 같은 시기 평균 연령은 1.8세 높아졌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전방위적입니다. 철강공단 근로자가 2012년 대비 11%인 1,836명 감소한 반면 올해 공단 주요 기업 55%가 채용 계획이 없어 일자리 감소가 인구 유출의 주 요인입니다. 고등학생의 타지 대학 진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졸업한 고등학생 6천여 명 중 지역 4개 대학 입학생은 1,094명, 대학 진학률이 78%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4천여 명이 포항을 떠납니다. 퇴직자의 귀향도 적지 않습니다. 올 2월 기준 포항 거주 베이비 부모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16%인 8만 2천 명. 철강업 화랑기에 포항 시민이 된 이들 중 상당수는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진도 포항 탈출을 거들었습니다. 지진 이전 인구 순 유출은 564명, 지진 이후는 765명, 지진으로 200여 명이 포항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2년 이상 50만 명이 무너지면 남북구청이 폐지되고 현재 16명인 4급 서기관과 1명인 3급 부의사관 정원도 줄어듭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기존의 억지성 인구 늘리기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을 좀 다각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여기 생산에다가 소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기획관실을 컨트롤 타워로 하고 인구대책 TF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인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이라든가 거기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 현재는 지금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도 기존의 인구를 지키는 것. 보여주기식 일회성이 아니라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단체장 민선 6기 공약 이행을 평가한 결과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영덕군 등 4개 시군이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포항시와 영덕군은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았고 울릉군은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오늘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의 향방이 며칠 뒤 진행될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경선 첫 관문인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한국당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현재 투표율은 50% 미만으로 낮습니다. 투표를 못한 책임당원은 8일 선관위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선에 나선 남유진 후보는 구미시장의 경험을 살려 경북의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구미시장 12년 동안에 많은 경제적 실적을 쌓았습니다. 투자 유치 100조, 일자리 50만 개, 경제도지사, 일자리 도지사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김광림 후보는 40여 년간의 국가 경제와 예산 경험을 살려 경북 경제를 되살리겠다. 예산은 3조 수준이었던 경상북도 국비 예산을 11조 원대로 올리는데 상당히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돌고 경제가 도는 경제 예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지역과 중앙을 두루 경험해 누구보다 소통과 현장에 강하다.
지역에서 20년, 중앙에서 20년 공직생활을 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도지사, 소통 도지사, 지역과 중앙을 제일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가장 적임자다. 박명재 후보는 도정, 국정 등 행정의 달인으로 분권 시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지사로서 도정의 기여는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국정, 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당정을 아우르는 준비된 도지사,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책임 당원은 5만 4천여 명. 한 번도 표심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불리 판세를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큰 지역 당협위원장의 입김과 출신 후보가 없는 경산, 경주, 영천의 표심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경선 결과는 책임당원 투표와 7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쳐 9일 확정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도 경주 쪽샘지구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견된 목광묘 2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돼 4에서 6세기 신라 국가 형성기 고분 문화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신라 귀족들의 집단 묘역으로 800여 기의 신라 고분이 확인돼 지난 2007년부터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이 24억 7천여만 원으로 1년 만에 5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그룹 구조조정 속에서 직원 연봉은 겨우 1.1% 올라 권오준 회장에 대해 황제 연봉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비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받은 연봉은 24억 7,300만 원. 급여가 7억 9,800만 원, 상여가 16억 7천만 원으로 건강검진비와 보험료 등 기타 소득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포스코 그룹 직원 2만 4천여 명의 평균 급여액 8,090만 원에 비하면 무려 3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권오준 회장 연봉은 취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2016년 구조조정 속에서도 37%나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0%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포스코 본사 직원들의 경우 평균 연봉 인상률은 1.1%에 그쳐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 2014년부터 150여 건에 달하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직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그룹 CEO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포스코의 정경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의 연봉 인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지난 두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로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리고 포스코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사회이사평가보상위원회에서 3년치 성과급을 한꺼번에 지급했고 세금도 포함돼 금액이 많아 보일 뿐 대기업 CEO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재훈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난 3개월간 공석으로 비어있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재훈 신임 사장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부 산업경제실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 신임 사장이 노후원전 문제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늘 경주에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첨단 과학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만든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남은 양성자를 1억 전자볼트의 고전압을 이용해 빛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가속합니다. 가속된 양성자가 물질과 부딪히면서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나노 기술에서 생명공학, 우주항공에까지
첨단 연구 개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용됩니다. 어떤 신소재를 갖다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 유전자원을 갖다 개발하고 아니면은 의료용 동위원소 같은 걸 생산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는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경주시가 3천억 원을 투입했고 5개 연구시설에 빔라인 10곳과 지원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지역 산업체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 연결돼서 어떤 지역 주민과의 지역과의 상생을 만들어낸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양성자 가속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경주시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가속기 활용 방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에 3년간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에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국가 예산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주민들이 비가 새는 지붕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오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산 집행률이 낮아 국비 교부가 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황희주, 곽경호, 정영길, 장용훈, 박성만 등 도의원 5명이 도의원직을 사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사직한 4명을 합쳐 모두 9명의 도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연말까지 포항항과 후포항, 구룡포항 등 동해안 4개 항만에 대해 항만 해역 정밀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특히 포항항은 대형 화물선의 통항이 많고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어서 첨단 장비를 동원해 수심 변화를 측정합니다. 항만 해역 정밀 수로 측량은 각종 시설 공사와 준설 등으로 계속 변화하는 해저 지형을 조사해 선박의 안전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낮 동안은 흐린 하늘만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낮부터는 비구름이 완전히 걷히겠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낮 동안 흐린 하늘만 보이면서 소강 상태인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내일까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 소식은 계속되겠고요. 낮부터 개기 시작해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비구름은 물러가겠지만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8도, 영덕 9도, 포항이 11도, 경주가 10도입니다. 한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12도에서 16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 비가 그치겠고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